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튜디오 1에서 제공하는 마스터링을 위한 프로젝트 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제목과 샘플 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DDP 이미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작업한 곡을 가지고 믹스가 끝난 곡을 가지고 프로젝트 툴로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송에서 Add to Project 그 다음에 New Project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제목과 원하는 샘플 레이트로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DDP 이미지 역시 뒷부분에 몰아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아까 믹스가 끝난 곡이 익스포트 되어 클립으로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간혹 미터나 아날라이즈에서 표기가 되지만 소리가 안 날 때에는 자신이 혹시 특별한 아웃풋을 지정해 두지 않았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소리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의 메뉴부터 살펴볼게요.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는 믹스상에서 뭔가 변경된 사항이 있었을 경우 눌러주시면 말 그대로 수정된 사항을 지금 클립에 업데이트 해준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burn 기능은 오디오 CD를 굽기 위한 기능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미지, DDP, 디지털 릴리스 기능은 뒷부분에 다시 순서에 맞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바탕화면에 있는 웨이브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립의 마지막 부분에 Alt를 누르고 길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설명하기 위해 클립의 길이를 조정했고요. 혹시나 생길 클리핑을 위해 적절한 볼륨 조절을 하였습니다. 우측 상단 메뉴를 살펴보면 앨범, 아티스트 정보,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정보와 아트웍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각 트랙, 각 클립에 대한 라우드니스 정보에 대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오른쪽 라우드니스 인포메이션을 살펴보면 각 트랙, 각 클립마다 프리 FX와 포스트 FX, 그러니까 FX 전과 후의 라우드니스 인포메이션, 라우드니스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는 것 같이 TP, 트루피크, RMS, DC 값 등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밑에 타임라인에 존재하는 여러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처음에 열면 각 클립들은 디세이블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클립을 설정하고 어떤 것을 오토메이션 할지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일단 볼륨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원하는 지점을 클릭하고 오토메이션 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오토메이션이 걸린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토 스크롤 기능은 쉽게 설명해 플레이되고 있는 부분을 화면이 따라가냐 아니면 보고 있는 곳에 화면을 고정시키느냐를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펜슬 툴입니다. 펜슬 툴은 보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모양을 사용하여 다양한 오토메이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폼인데요. 트랜스폼은 독특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오토메이션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메이션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클립에 대한 오토메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토메이션으로 두 번째 클립 시작점을 줄여주었으나 줄여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처럼 두 번째 클립 윗부분을 클릭하여 활성화해주고 어떤 것을 오토메이션 할지 처음처럼 볼륨에 대한 오토메이션을 할지를 활성화해주고 나서 오토메이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을 활성화해주고 정상적으로 오토메이션을 한 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오토메이션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윗부분에 라우드니스 인포메이션이 노란색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오토메이션으로 인한 라우드니스 값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노란색을 클릭해서 다시 한번 프리 FX와 포스트 FX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클립별로 볼륨을 제어할 때는 개인 엔벨로프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적용한 대로 나오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적용된 걸 확인해 보았는데요. 또 취소할 때는 처음과 같이 우측 클릭을 한 후 개인 엔벨로프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각 채널, 각 클립의 인서트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윗부분의 인서트는 각각 채널, 클립에 적용되는 인서트입니다. 첫 번째 트랙 인서트에 적용된 이펙트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트랙 인서트에 다른 이펙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트랙 인서트에 다른 이펙트가 적용된 소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마스터 단의 인서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마스터 단에 있는 인서트는 모든 트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좋은 예제는 아니었지만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미터 옵션 중 피크, RMS 여러가지 K미터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아날라이저를 통해 여러분들의 음악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설명하지 못한 몇몇 기능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 기능을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디오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K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오디오 파일과 함께 Q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DDP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DP 기능은 사실 그렇게 크게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모든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CD 프로토콜이라는 파일이 생성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파일을 클릭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각 트랙에 대한 길이 여러가지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일 것 같은 기능인 디지털 릴리스에 대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는 것 같이 여러가지 오디오 파일 형식들을 한 번에 익스포트 할 수 있으며 타겟 라우드니스를 지정하여 여러 플랫폼이 권장하는 라우드니스에 맞춰 익스포트 할 수 있고 커스텀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라우드니스 수치에 맞춰 익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간단하게 웨이브랑 mp3만 익스포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각각의 폴더 안에는 각각의 트랙이 각각의 오디오 파일 형식에 맞게 정리되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튜디오 원의 프로젝트 2를 세종대왕님의 말씀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은 반나절이면 배울 수 있고 좀 둔하더라도 열흘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스튜디오 원 프로젝트 강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